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활동이 생산과 수주 호조로 예상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9일 공급관리자협회 SIM 시카고에 따르면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에 52.6에서 64.3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인 57.5를 상회한 것입니다.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현재 경제 여건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29일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에 따르면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는 전월에 81.8보다 상승한 82.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인 80.2를 상회한 것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주식이 이르면 이달 18일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소와 기업 공개, IPO 절차를 협의해온 알리바바가 다음 주 초 IPO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전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6에 전자지갑 기능이 탑재된다고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리코드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제휴했으며 이를 9일 신제품 발표 때 공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사태 악화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표 호조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1% 상승한 17,098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한 4,580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0.33% 상승한 2,00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독일 지수 0.08% 상승한 9,470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2% 상승한 6,819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0.34% 상승한 4,38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지난 금요일의 하락이 무색하게 다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9월달은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채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과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우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창원 대표님과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코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전략과 함께 강세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로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우크라이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3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2060선을 사수하는 데 그쳤고, 자, 시장 현재 진단 한번 해주시고요. 중국도 우리와 함께 추석 연휴인 중추절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업종까지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완전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 실업률 자체가 8%, 8.5%, 8.6%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7월에 실업률이 6.2% 정도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정도 되면 5%대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놓고 본다고 치면 1997년이죠. 1997년 만에 매달 20만 명씩 일자리가 증가하는 케이스는 지금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하는 케이스는 97년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점차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8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80을 예상했었는데 82.5가 나왔죠. 이런 걸 좀 보면 고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용이 돌아선 만큼 소비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향후에 할 것이라는 지표들 자체도 속속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세계 경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 미국의 지표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미국 쪽 경제 지표가 다 돌아선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률입니다. 아무리 고용이 늘건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더라도 기업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한은 소비가 증가될 수가 없는 거죠. 벌어들이는 게 적은데 벌어들이는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쓰는 소비자는 없으니까요. 그럼 또다시 리원 사태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 기업들의 임금을 언제 인상시키느냐에 따른 그 지표들도 매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오바마 정부 측에서도 이제 기업들에서 유보 쌓지 말고 이제 임금을 좀 인상을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조만간 대기업들 위주 쪽에서는 임금 인상률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표를 볼 때는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게 미국 쪽 임금,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고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 완화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었죠. 돈을 많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돕니다. 속된 말로 말해가지고 돈이 안 도는 상황인데, 이 돈이 이제 잘 도냐?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도 좀 신경 써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중국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쪽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쪽 중추절이죠. 이제 중국 쪽 관광객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아웃바인드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락앤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을 했다면, 최근 락앤락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제로투세븐, 아동복 쪽 관련된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부실합니다. 그것을 좀 반영하듯이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아래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이제 아모레퍼시피나 LG 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업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파동,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보다는 중추절에 맞춰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업종들, 어떤 관심 있는 것들을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상장된 코쿠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상장된 이후에 양호한 가격 조정을 받았죠. 상장한 이후에 29만 9천 원, 26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급락을 좀 많이 한 상황에 17만 원까지 늦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까지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쿠전자도 마찬가지고 리용푸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리용푸첸 같은 경우는 코쿠전자의 상장과 맞춰가지고 좀 가파른 상승, 그리고 중국 쪽 진출 쪽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을 했으나, 그리고 최근 코쿠전자와 같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 이런 업황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그리고 저번 주 주말이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잘 안 만나는 사이인데 7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회동을 하면서 이제 한강 쪽 개발이죠. 한강 쪽 아파트 개발과 관련돼서 서로 좀 논의를 했다.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주말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아파트 관련된 건설업이죠. 쉽게 말해서 건설업 관련된 업종이 조금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죠. 연초 5,900원, 2월 달까지 5,900원까지 밀린 상황에서 고점을 7월 말까지 해서 한 1,350원까지 찍은 상황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요한 게 수요일날 갤럭시 노트 4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애플에서도 9일날 아이폰 6가 공개가 되면 핸드폰 부품주들도 분명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강한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 장에는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의 종목은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이라 하면 흔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천일고속도 있고 동해안고속도 있고 여러 가지 고속버스가 있는데, 흔히들 이용하는 그런 고속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10억 정도 되고, 현재가가 금요일 종가상으로 42,700원입니다. 오늘의 이제 향후의 목표가는 49,000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1,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저 종목의 이딜 거래량을 찾아보시면 보통 400주, 800주, 500주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어느 날은 거래가 빵주인데도 있고요. 보시면 14년도 5월 13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 주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좀 보면 거래량이 조금 낮은 종목이긴 하나 전형적인 부동산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지의 지분을 16.75%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부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의 한 4,400평 정도를 천일고속이 소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신세계죠. 신세계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금호그룹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세계가 IBK로 지분을 넘긴 거를 IBK로 지분을 넘긴 걸 신세가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롯데백화점의 이제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개장에 맞춰가지고 신세계도 어느 곳 한 군데선가는 대규모 부지 매입을 해서 큰 백화점 쇼핑몰을 개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천일고속이 가지고 있는 이쪽 부지만 놓고 보더라도 4,400평이면 평당 3천만 원만 측정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1,5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610억이라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1,500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가치 재평가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리스크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주가가 밀리는 상황, 4만 원 근처까지 밀리는 상황이 오면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속적으로 향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 진단과 천일고속에 대한 회사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종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휴가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서 끊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진단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오늘이 여러분 아다시피 다난했던 한 달이 지나고도 새로 9월이 추석이 있는데,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옵션 선물 만기 주 큰 장의 마지막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의 주가를 보면 계속 도지형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도지형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변곡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봉과 월봉 새로 나오는 그런 날인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지켜볼 것 같으면 주피보 자체가 이번에 이제 285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85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한번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월피봇으로 봐서 월피봇의 상황이 여러분 보다시피 월피봇도 2085입니다. 그래서 주피봇과 월피봇의 2085 2포인트가 굉장히 큰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지금 4개월째 그 볼럼저 밴드를 4주째 이제 이탈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이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봤는데, 만약에 이탈하면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보면 청송 친구는 몇 달 내내 매도만 하라 이랬는데요. 사실 매도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2020, 203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참하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나는데 이 저점이 아니고 저점 한 번 거래하고 계속 거래량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고요. 일거래량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좀 특이한 모양 보입니다. 일거래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일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날이 많습니다. 일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뭐를 표현한다면 주가 자체가 올라오면 누가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일찍 매도해라, 2020에서 2030 매도한 후에 주가가 떠서 죄송합니다만 그 뜬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고가주라든지 소수 몇몇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세형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제 그 깃발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변곡이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괜찮지만 만약에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코스피 주식의 캔들 차트도 코스피처럼 주가 자체가 계속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음봉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봉이 많이 난다는 것은 계속 누가 팔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이 조춤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9월에는 연휴가 많은 상태고 연휴 전에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휴 보통 악과 후에는 주식이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익 난 종목 있으면 최대한 많이 챙기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에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선물에서 개인들이 선물에서 수익이 좀 났는데 선물 한 80억 정도 나 있고 이제 옵션은 계속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수익을 여러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이제 분기점들을 보면요 264거든요. 264 같으면 거의 한 자리입니다. 한 방입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264자리 지금 보면 큰 높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64에서 조금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돈을 최대한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며칠 있으면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병곡 특히 선행 스펜2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선행 스펜2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선행 스펜2의 두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행 스펜2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들은 뭐 선행 스펜2가 내에게 좋은 쪽으로 가면 되지만 만약에 나쁜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 돌아올 수 없는 데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서 수요일, 특히 이번에 그 선물 옵션 만기가 꼭 선행 스펜2의 움직임에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큰 변력이 굉장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거의 끝이거든요. 추석 지나고 하루 더 있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몸조리를 잘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갖고 있었지만 소형주 갖고 있는 분들을 또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만약에 자기 주식이 상승했다면 땡큐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구름의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매물 자체를 받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청송 이분은 너무 당리당착 자기의 생각에 너무 빠져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0, 2032포인트 이 부분 제가 그 대신 여러분은 6월 말에 분명히 매수하라고 했고요. 지금 자리가 음봉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을 잡아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 뭐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굉장히 참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뭐 삼성전자가 하락해놓고 뭐 1800 초반 간다는 건 이거 뭐냐 이런 건데 1800 초반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 뭐 연말에서 1월 그 사이이고요. 그 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모조리 소액 되돌림 반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넓게 보시면서 광활하게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시황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군 뭐 어떤 시황을 하면 니 잘났다, 어떤 시황을 하면 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저를 비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 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서울경제 시청률이 떨어질 때는 처음에 개국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제가 말하기에 속된 말로 공인이 너무 힘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키려고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제가 뼈 있는 걸 여러분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외국인과 개인들이 하방 쪽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방이고 개인만 상방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개인 편 들고 싶다. 그다음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 편 들고 싶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보통 기관이 돈을 먹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돈 먹으니까 여러분께서 판단이 좀 잘 쓰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의 시작은요 조금 밀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사실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사는 게 좋고요.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그 프로그램에서 주가가 상승할지 빠질지는 비차익수 매수와 차익수 매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수 매수가 플러스면 종가가 분명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비차익수 매수를 꼭 한번 보고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번에 이달에 주봉과 월봉이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고요. 2.85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상승의 사전의 전조가 여러분 비차익수 매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공격적인 만약에 주가 저는 오늘 약세인데요. 약세의 되돌림에 2080포인트 이상에는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또 비차익 순매수가 만약에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조금 명절 전후 여러분 누구나 알 겁니다. 명절 전후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명절 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고 특히 선물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다음 주 하루 있지만 만기 주간이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멀리나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뵀던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